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8일 판매 행사에서 사용한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 대주주인 신세계그룹의 부사장이 오늘 오전 광주에 있는 5.18 기념 문화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 곧바로 쫓겨납니다. 밖에 나가서세요. 기자회견 하시고. 밖에도 안 돼. 나가세요. 5월 단체는 경위 파악도 못한 채 사과부터 하는 저희가 뭐냐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보여진 것은 스타벅스가 우리가 사과하는 거 돼 있고 그다음에 사과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지금 몰고 갈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직원의 실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싫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조직 구조에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스타벅스는 광주에도 70곳 넘게 있는데 5.18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역사를 상업적 상술로 희화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향후 역사 왜곡 기업을 교육청 협력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왜곡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왜곡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인간이 왜 이 모양인가?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그 호칭 문제를 간단히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과거에 김용민 목사님 방송에 나와서 한국재벌 흑역사 3권 홍보할 때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네. 정용진이 옛날에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찌개를 찌개라고 쓴다. 알아둬라 게이들아. 이런 인스타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에 네가 뭔데 사회적 합의인 맞춤법을 멋대로 고치냐. 네 꼴리는 대로 막 부를 것 같으면 나도 앞으로 네 이름을 정용진이 아니라 예. 정병진이나 정뷰진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에서는 제 멋대로 정병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저는 정용진을 종병진이라고 부릅니다. 정용진. 네. 네. 아니, 정병진의 정신세계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제가 저런 위치에 비슷한 곳에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이상한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네. 네, 더그아웃에서 롯데 내야수 노진혁 선수가 박수를 치는데 무한 박수라는 자막이 붙었고 네. 거기에 노진혁 선수 성인 노자고 붙으니까 노무한 이렇게 읽히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무한이라는 말이 일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됐고 롯데자이언츠가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일베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려고 그렇게 붙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겹쳐서 그런 화면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그 동영상을 만든 실무자가 네. 그걸 일부러 만들었다고 쳐도 네. 그걸 신동빈의 뜻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신동빈이 실제로 일베의 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네. 신동빈은 일베에 올라온 글을 읽을 정도로 한글을 잘 못 읽어요. 그렇잖아요. 예.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신동빈이 일베를 보고 키득거릴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네. 제작자의 문제이지 롯데그룹 혹은 신동빈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탱크 마케팅 이야기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러 정황이 그건 고의인 건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정용진이 아니고 정병진. 네. 예. 이 정병진이 그걸 지지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전부터 무지하게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는데요. 제가 관찰한 재벌 그룹의 문화는 마케팅이건 홍보건 회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안 되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예, 오너 마음에 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탱크 마케팅이 저렇게 버젓이 나왔다는 건 정병진이 시켰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평소에 정병진이라는 인간이 저런 일배적인 밈에 킥킥거리고 즐거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서 보기에 야 이거 하면 우리 오너가 좋아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둘째로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의외로 네. 자기들이 피해자다. 우리는 억압받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재벌들이요? 예. 왜요? 그러니까요. 제가 기자 시절에 재벌그룹 임원들 만나보면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실제로 이건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도 꺼냈죠. 어허. 그 유명한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 발언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은 규제가 많다. 예.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렵다.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한다. 이런 피해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진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셋째로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가 많다느니 반기업 정서가 심하다느니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제 기억으로는 정주영이나 이건희 정도를 빼고 나면 아무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대신 해주는 기관이 전경련입니다. 재벌들이 진짜로 나 억울해. 우리는 피해자야. 이 심리가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전경련을 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할 말이 있으면 하면 되지 왜 못했느냐. 왜 직접 안 하냐. 너무 구린 게 많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재벌들은 나대면 죽습니다. 저런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도 입을 꾹 닫는 걸 숙명처럼 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대부분이 은둔형 경영제잖아요. 네네네. 사생활이 완전히 은폐돼 있습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사생활을 감추고 지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다 범죄자들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숨어서 은둔형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억울하게 숨어 지내야 되고 이렇게 피해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오래 겪다 보면 그런 상황에 순응하는 대부분 재벌들하고 다르게 꼭 또라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예.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어딜 가도 또라이가 꼭 하나 생깁니다. 예. 이 정병진이 바로 이런 부류의 또라이입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미국 부자들입니다. 미국 부자들은 엄청 당당하잖아요. 아, 트럼프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미국은 부자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는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자체가 기업가를 거의 문화적인 영웅처럼 소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나 예.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가로서 영웅 대접을 받아서 극단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간 사람이 트럼프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하도 또라이 짓을 많이 해서 트럼프 원래 직업이 또라이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네. 그래서 미국은 스타 CEO의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추정해 봐야 됩니다. 네. 정병진은 이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미국 CEO는 스타 대접을 받는데 네. 왜 우리는 숨어 지내야 돼? 이런 열등의식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인스타질을 해대면서 멸공이 어떻고 뭐 김치찌개가 어떻고 그 지랄을 한 건데 네. 그리고 혼자 뿌듯해합니다. 네. 우리 선대 재벌들도 쫄아서 숨어 지냈는데 우리는 억울하게 탄압하고 있는데 내가 당당하게 나섰잖아. 나 좀 멋지잖아. 네. 이런 나르시시즘이 정병진에게 도파민을 선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용진이 사실 제게의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아니, 예.
사업하는 족족 말아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한 6개 사업을 연속으로 시도를 했다가 다 말아먹는 놀라운 확률을 보여줘요. 예. 예. 그리고 이마트를 물려받았는데 실적이 개판이 났습니다. 이마트 문 닫는 데도 있어요, 지금. 예, 실제로 주가를 보면 5년 동안 이 좋은 장에 예. 이마트의 주가가 5년 동안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야, 얼마나 올해 1분기 실적이 조금 잘 나온 것 빼고 나면 이마트는 정말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집안의 사실은 실권자가 어머니예요. 이명희 회장. 이명희죠. 예. 이명희는 완전히 은둔형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정병진 동생 정유경 예. 신세계 백화점을 맡고 있죠. 예. 이 사람도 은둔형 경영자고요. 이게 전형적인 재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 정용진이 이마트 말아먹고 멸공 난장을 부린 다음에 엄마한테 불려가서 작살나게 깨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도 들었어요. 예. 예. 이때 정용진이 인스타를 접어요. 뭐 엄마한테 깨졌든 뭐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인스타로 잘난 척하는 거요. 네. 그거 중독입니다. 쉽게 못 끊습니다. 예. 아니, 인스타에- 정치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꽤 있죠. 그러니까 인스타에 멸공 올리고 김치찌개 올리면 막 정신 나간 놈들이 회장님 멋있어요 하고 댓글을 막 다는데 글쎄 말이야. 이게 그런 유치한 인간들한테는 무지하게 센 도파민입니다. 못 끊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서 별로 존경을 못 받는데 여기서는 막 회장님 하면서 또는 뭐 용진이 형 이러면서 그 띄워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눈깔이 뒤집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눈이 아니라 눈깔이라고 표현하신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눈깔이 뒤집어진 거죠. 예. 그런데 엄마한테 깨졌든 뭐든 그걸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네네네. 이때부터는 욕구 불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정용진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배적인 극우적인 사고를 회사 내에서 엄청 떠들고 다녔을 확률도 높아 보이고요. 그게 멋있는 줄 아는 인간이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사실 어제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 나눠보자고 요청을 해주셨을 때 이 네. 원고를 길게 쓰면서도 네. 회의가 들었던 건 네. 지금까지 한 분석 다 필요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 진실은 그냥 정용진이 또라이다. 이 한 줄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네. 또라이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정리가 분석을 되면. 해도 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또라이거나 아니면은 열등의식, 피해의식, 미국 부러워, 도파민 중독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발현된 사고일 수도 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완배 선배님한테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땡크데이 네. 이게 그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이벤트로 네. 시도가 됐고 그래서 논란이 됐고 그걸 보고받은 정용진이 격노했다. 네. 이 보도를 보셨을 때 예. 어떤 입장이셨을까 또 너무 궁금했고 또 역사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키겠다. 네. 또 이런 또 신세계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전형적인 윤석열 사고 방식이죠. 예. 정병진은 경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예.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경로를 내서 밑에 사람 조지면서 네. 사고의 책임을 회피를 하는 이런 이상한 경향이 있는데 네. 아주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 같은 소리 작작 하고요. 어디서 역사 교육 같은 소리를 씨부리고 앉아 있는지요. 아니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현박 기자님. 이명희 회장은 왜 이 손을 못 쓰고 있습니까? 이제 아들이 손대는 족족 사업은 망하고 아니 그 정말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게 찾기 힘든 이런 오너 리스크를 거의 밥 먹고 뭐 똥 싸듯 하고 있는 건데 네. 왜 정용진이한테 이 신세계를 맡겼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손실이 계속 나도록 방치하고 네.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추정의 영역인데 네. 지금 신세계 백화점을 맡고 있는 동생은 정유경은 신세계 평가가 좋아요. 네, 그 상대적으로. 신세계 백화점 주가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뭐 둘을 비교를 하자면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만 봐야 된다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추정컨대 뭐 아들 선호 사상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은둔형 경영자라서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재벌들이 아들들한테 물려주는 게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나름 이명희는 네. 정용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고 예. 최소한 인스타그램을 끊게는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나이가 15살, 20살 아들이 아니잖아요. 네. 어디 가서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그걸 다 막을 수는 없는 예. 그런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까? 예, 참 슬픈 추정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 어머니도 나름 최선을 다하시긴 했네요. 네. 나름은요. 뭐 정용진한테 인스타그램 끊기 했으면은 할 만큼 했다고 봐야죠. 이거는 하늘도 못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예. 네, 지금 5.18 관련된 이 그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유가족 분들이 지금도 그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서 정말 사기업이 이윤 추구의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참 용납이 어려운 지경이고 정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고요. 방송 다녀보니까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이 스타벅스 관련된 문제. 그래서 그죠. 예. 저도 이제 요즘에 스타벅스 가기가 좀 꺼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좀 되게 사주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마음적으로는. 뭐지. 예, 뭐 그냥 솔직한 얘기로 아니 뭐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굳이 내가 뭐 여기 가서 사 먹어 대체자가 많은데. 예, 내가 뭐 굳이 가서 내 돈 써야 되나? 아니 뭐 저한테도 그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못 먹어가지고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 주변에 대체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신세계로부터 마련되지 않는 한 굳이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사줄 이유는 없다. 굳이. 네, 굳이 예. 사줄 이유가 없고 예.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시사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은 뭐 스타벅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뭐 매도하면서 저 새끼 저거 나쁜 새끼라고 막 아니, 그럴 필요는 손가락질하고 없어. 사진 예. 찍고 막 예를 들면 뭐 어디 공론회장이나 SNS 예. 같은데 막 박제해놓고 막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할 때 친일파 새끼 나쁜 새끼라고 예. 막 민간인들 사진 찍어가지고 공유하던 분들도 막 왕왕 있었는데 그런 실제 그 뭐랄까 좀 과도한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 폐륜적인 발언을 하고 이 역사 왜곡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지금 막 그 SNS를 보면은 극우 애들은 신나가지고요 스타벅스 전세 냈다고 자기들이 그렇구나. 어이구. 그 스타벅스 전세 냈다고 극우 애들이 막 사진 찍고 스레드에 난리예요. 그런 새끼들한테는 5.18 우리 항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걔네들이 맨날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나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얘네들은 여기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그대로 이윤 창출이요? 기업의 이윤 창출? 신세계가 우리 역사 위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나라가 있고 기업도 있지. 우리의 뭐랄까 민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 기업이 돈 벌고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조롱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마치 밈화시켜서 스타벅스 전세 내고 놀이한다라는 거는 뭐 정신 빠져먹은 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거 매우 좀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뭐 제가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이럴 생각까지는 없는데 저는 그냥 제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가기 싫어요. 제 마음이 그냥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뭐 제가 솔직히 쓰는 뭐 5,000원, 10,000원 뭐 신세계 입장에서는 매우 적겠지. 그게 뭐 거의 무슨 뭐 푼돈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뭐 저한테는 큰 돈이고요. 네. 저는 그거를 그냥 정용진 돈 버는데 쓰기가 그냥 내가 싫은 거야. 이걸 뭐 내가 남까지 뭐 먹는다고 손가락질 할 생각 전혀 없어요. 드실 분은 드셔도 돼.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이거를 돈으로 아무리 소액이지만 난 혼쭐은
한번 내고 싶은 거야. 제가 이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이제 선택을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선택은 이제 본인의 원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잘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생각이 멸콩이라는 것은 충분히 표현의 자유 면에서 너희들이 공산주의자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견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하나. 두 번째, 이 회사와 관련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신세계 불매운동으로 갈 게 뻔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 감수하고서라도 국민 정서에 맞춰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번째, 아니 국민 정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말이 옳다고 해서 본인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것은 감수하겠다고 선택할 것이냐의 저는 판단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아직도 나와서 사과하지 않았다. 대독 사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팩스 사과는 했어요. 본인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 빨리 사과해서 기업 정말로 지켜야 되면 사과해라. 공개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을 모욕했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너무나 아픈 역사 5.18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하고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동안에도 정용진이는 극우적인 역사관을 많이 보여왔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잖아.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사과를 했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요거 정용진이가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왜 빨리 사과를 한다고? 역사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마 스타벅스 본사가 지분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빠르게 사과한 것 아니냐, 요런 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스타벅스 코리아 요 지분 구조를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마트가 67.5%를 가지고 있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이 3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요 지분을 이제 살 때 계약 내용 이번에 공개가 됐던데 그 계약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국 파트너사의 귀책 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 전량을 전량을 파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세계가 입장을 냈는데 그것까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당사 귀책 사유에 따른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 유지 위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치 평가 방법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 적용한 가격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들의 입장인 거죠. 본인들 입장은 뭐 그거랑 관련 없다라는 건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가 맞는 거예요? 고란 선생님 지금 차트 그만 보시고요. 네. 차트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마트 측의 설명도 말이 되는 게요. 아까 말한 브랜드 가치 훼손, 운영상 중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가 훼손됐냐, 그래서 우리가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도 이마트 쪽의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한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아까 의무 불이행이라는 출점 계획 미달이라는
있다라는 건 딱 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지표가 네, 있죠. 채무 불이행 이것도 객관적 지표가 있는 거고 비밀 유지 위반 이것도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위반했을 경우 이게 뭔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브랜드 가치 훼손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가지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 트리거를 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본사 측에서도 약간 외신을 통해서 우려감을 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콜옵션 행사 트리거가 되는 요소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본사 측이 뭔가 이렇게 항의성으로 표시한 부분 이걸 의식했다라고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나. 추산아,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이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지표로 만들어야 돼. 물론 내가 너무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나는 일단은 스타벅스는 진짜 영원히 안 마십니다. 네, 영원히 안 마셔요. 스타벅스.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뭘요? 우리가 이제 또 여론을 한번 좀 수복 불매 뭐 이런 걸로 그런 식으로 아니, 지금 외신에서도 네네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네, 다루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실제로. 오늘 점심 때 제가 이렇게 점심 들었더니 다른 카페로 손님들이 몰리는 걸 봤어요. 벌써 대단히 약간 고맙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뭐 진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놈도 있잖아요. 이런 스벅 나쁜 놈들 이럴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어도 이번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괜히 그냥 대체제가 있으니까 너무 바로 많죠. 옆에 우리 국산 카페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 개인 카페도 있고 차라리 이참에 저기 가지 이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너무 많잖아. 제가 봤어요. 동네. 여의도 자주 가시는데 거기만 해도 스타벅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한 네 지금 개인가? 거기서도 그런 흐름을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옆에로 가더라고요. 저희 일행도 그랬어요. 아니지 이리 가면 안 되지 하고 바로 옆으로 옆 카페로.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생일에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도 커피 기프티콘을 스타벅스로 보내야 조금 그래도 내가 마음 표시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로 주곤 했는데 바로 차단해 그런 애들. 요거는 이제는 우리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차단이야. 그럼 매국노야. 그렇죠. 알았지? 이거 바꿔야 돼 인식을.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건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있고 뭘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줄을 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돈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도 보자면 아무리 공분을 하고 이래도 사실 가입자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매출 회복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안 진짜 쓸 수 있어요. 진짜 타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그렇게 쿠팡이 못하죠. 이렇게 못했을 그건 거예요. 맞아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가 앞서서 이제 정용진 회장이 여러 가지 좀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도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본진에 대한 타격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약간 분리해서 봤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바꾸자고 하면 소비자가 우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여줬을 때 진짜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실제 그 쿠팡을 원래도 안 썼는데 네, 맞아요. 스타벅스는 내가 가끔 먹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먹을 수 있죠. 때마다 솔직히 나는 뭐 나랑은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는 진짜 끝.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알았지? 다시는 가는 일이 없다. 진짜 끝. 여기서 만약에 오랜만에 선배님 커피 좀 사왔습니다. 스타벅스 딱 들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든 한번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관대작들도 많이 오시잖아. 네. 아이고 그 매부셔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물론 뭐 항상 빈손으로 오지만 딱 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출입 금지. 그게 아니고 구사 얼굴에 스타벅스 껍질을 찌끄러버려야지. 고관대작 찌끄러버려야지. 그거는 폭력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찌끄르면 네. 안 되고 그렇죠. 확 찌끄르는 흉내라도 내면서 흉내. 이러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규리 배우가 사오면 어떡할 거? 되게 좋아하시는 김규리 배우님이. 그거는 마셔야지. 사온 거를. 그리고 네. 탈르겠지. 그렇지.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 이디야에서 한잔 합시다. 메가박스 아니 메가커피. 죄송합니다. 메가커피 메가커피. 어쨌든 이번 건 진짜 너무 심했다. 이거 이대로 흘러가서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론조사. 실제
우리 소비자로서 또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불매 의사가 있는지 여부. 만약에 이게 개량화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본사에서 얘기하는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을 개량적으로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문화를 마시는 거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커피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잖아요. 문화야.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문화적, 이념적인 수준을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불매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지표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본사에서는 이걸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 여론조사 지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스타벅스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남겼어. 심지어 그 글 밑에다가 이번에 그 거제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어떤 자가 또 같은 힘을 실었는데요.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레드 계정에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내일 스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해주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번에 김선민 후보가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 징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고요. 거기에 또 충북도당이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당이라고 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김선민은 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이력을 또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쓴 거는 이렇게 써왔거든요. 예. 허위 이력 기재 혐의로 피고발 돼가지고 이력을 나는 못 쓰겠더라고. 뭐가 진실인지 몰랐어. 아니 실제로 의원이 고발당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거제시장 지금 여론조사 한번 좀 보고 가죠. 거제시 여론 지표가 있군요. 지금 15페이지에 요거는 봐야 돼. 네, 변광룡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의 이건 다행이다. 가상 대결이 있었는데 50.4 대 34.9로 한 15% 포인트 가량 16% 포인트 가까이 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행이네요. 근데 이번 이슈는 저는 진짜 더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북도당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지금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글을 충북도당의 당직자인 청년위원이 적었는데 해명이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려다가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이러면 더 열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김선민 후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글은 계정 관리자가 쓴 거고 그 댓글 단 거는 그냥 일상적인 글로 생각해서 내가 댓글을 달았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열받게 하는 거야, 사실은. 해명까지도 더 열받게. 그렇습니다. 진짜 열받. 근데 지금 정말 이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니까 지금 또 막 일베스러운 애들 막 기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탱크 텀블러를 든 전두환 사진까지 이를테면 이제 저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마치 이제 그들의 성지가 지금 스타벅스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이건 사실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뿌리까지 발본색원 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입니다.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 주십시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막위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광고 사진을 올렸죠. 바로 이거예요. 광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 광고는요. 2019년에요. 무신사가 SNS에 게시했던 양말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야. 이런 말 자체는. 그래서 막 무지해서 이런 거를 자꾸 즐기는 애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죠.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경찰에게 연행이 돼가지고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었는데 고문을 감추기 위해서 박종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 발표가 결국에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장난 광고 카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몰라서 그동안에 이거를 썼던 사람들은 진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거 거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자,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만들어야 좋겠어요. 돼.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과거에 이 떡볶이 어떤 가맹점 대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하고 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조롱하고 뭐 이런 proces하다가 사실 뭐 죄 없는 가맹점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장 여의도에도 그 떡볶이집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그 가맹점에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스타벅스는 직영으로 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국민들 지금 민주당 지지층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안 가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가야 돼. 예, 본사에서는 당연히 이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침 그 네. 5월 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는데 본사 직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뭐 민주 진보 지지층 뭐 50%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60% 70%만 아니라 헌법 지지층. 이건 우리 국민 아니 100% 그러니까 헌법 지지층. 5.18을 북한을 일으킨 폭동이고 전두환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법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의 입장으로 지금 스타벅스가 코리아 장난을 쳤는데 온 국민이 안 가줌으로써 탈팡은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탈벅은 해서 다시 이런 짓은 못하게 하지. 무신사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장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냈는데 굉장히 정성껏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역사 왜곡이나 그런 극우극단주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하고 있다 해서 그건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한번 있었을 때 그걸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갖고 노력을 하면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스벅은 잘못을 그 정용진 주시로 수십 번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해도 믿지는 않는 거죠. 역사관이 어떻게 빨리 바뀝니까? 그 무신사 대표가요 그때 2019년에 이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지금 박종철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가 지원금 받으신 국민들께서는 어차피 스타벅스는 사용이 안 됩니다. 대기업 대형마트 사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끝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